안녕하세요. 예, 류재현 변호사님, 그리고, 요즘은 뭐, 류재현 작가님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또 비전 벤처 파트너스 법인의 또 파트너이시자, 또 변호사이시자, 뭐, 제가 볼 때는 십잡스, 그러니까 되게 N잡러라고 하죠. N잡러의 전형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우리 류재현 변호사님. 과거에 우리 협상 바이블 그 책으로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셨는데,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류지원입니다. 네, 유튜브로는 오랜만에 뵙지만, 우리 네, 오늘 오프라인으로는 자주 뵙지만, 예, 이렇게 또 화면으로 접하니까 반갑네요. 네. 네, 그, 변호사님, 오늘 주제를 이제 책으로 잡았어요. 근데, 네, 변호사님은 책을 꾸준히 집필을 하고 있는 작가기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네. 책을 읽는 시간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저는 주로 이제 아침 시간에 책을 읽거나 쓰거나 합니다. 새벽 시간에. 새벽 몇 시에 쓰세요? 보통 제가 출근하면 한 7시 정도 되고요. 네. 네, 직원들은 이제 9시에 출근하니까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활용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막 롱블랙 여기다가 글을 지속적으로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독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책을 쓰고 네. 일타 쌍피가 됩니까, 그게? 완전 일사상피 너무 잘 되고요. 그렇습니까? 사실 예.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고요. 예,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궁금해하고, 네. 그래서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가 이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까이 두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 대화의 밀도란 책도 잘 팔리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네, 그 책을 낸 출판사가 또 변호사님이 창업한 네. 출판사시라고. 첫 책인 협상 바이블은 제가 이제 첫 네. 책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고요. 두 번째 책인 대화의 밀도는 제가 이제 선물하고 싶은 제 지인들, 뭐 정주영 대표님 같은 분들께 정말 커스터마이즈된 선물의 느낌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라이프 레코드라는 출판사를 설립을 해서 제가 출간을 해봤는데 출간 과정도 되게 재밌어서 그런 이야기도 다음에 같이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예. 그 류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 진짜 인생에서 꼭 읽어야 되는 책을 추천을 드린다. 그랬는데 저도 최근 한 1년 사이에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나 주변의 다른 분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강권을 했던 그 책이었거든요. 예. 바로 인간 본성의 법칙이죠. 벽돌책입니다. 와, 예. 그 지금 벽돌책인데 제가 이번 7월, 8월 2달을 이 책을 끼고 살았어요. 거의 뭐 고시 공부하듯이 이 책을 읽었는데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포스트잇 붙여놓은 것 좀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이거 아니 무슨 포스트잇으로도 붙였고 또 수험서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수험서. 23페이지짜리로 리포터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왜냐면 이걸 맨날 들고 다닐 수는 없어서 아, 나름대로 이제 계속 뭐 지하철에도 읽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약해서 들고 다닙니다. 아, 야, 진짜 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학생의 심정으로 인간 아 누가 본성이 알아야 투자도 잘할 수 있고 또 대외관계도 원만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이 그런 그 탁월한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네, 자기계발서들의 특징이 있죠. 뭐 제 책 네, 자기계발서들 많은데 보통 우리나라 자기계발서나 미국 자기계발서의 특징은 인간의 긍정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긍정 과잉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더 밝게 해라, 에너지 넘치게 하면 뭐 하면 뭐 모든 된다. 팀이 다 되어 있다, 뭐 이런 느낌의 너가 못할 이유가 있냐. 그래서 뭐 미라클 모닝부터 해서 그런 느낌들이 많은데 이 책은 완전 달라요. 이 책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굳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성선설을 강조하면서
너는 뭐 너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를 강조한다면 이 책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성악설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긍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거기서 저는 그 접근 방식에서 이미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 책 좀 다르네. 사람의 그런 아주 어둡고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이 책은 한 개씩 한 개씩 끄집어내서 그걸 18단계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면서 그걸 읽다 보면 아 맞다 나도 저런 어두운 모습이 있었지. 근데 그걸 내가 컴플렉스로 극복했던 챕터도 있고 내가 아직 극복이 안 된 챕터도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기심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과대망상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어두움에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왜 쟤는 저럴까라는 느낌들도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좀 코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음. 공감되고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막 빵 터졌던 게 음. 사실 저도 이 책에 노란 줄, 빨간 줄, 까만 줄 진짜 오색찬란하게 무슨 중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하듯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진짜 수험서처럼 봤는데 음. 무슨 우리가 쌍둥이도 아니고 취향이 되게 비슷하구나 아, 이런 공감이 돼서 아까 빵 터졌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도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이제 이 책에서 그 음. 과대망상. 어, 그러니까 과대망상의 그런 유형에 대해서 음.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 맞아, 있어요. 맞아. 예, 사례를 통해서. 근데 어, 이제 그러니까 야심이 가득한 사람, 뭔가 음. 큰 걸 이루려는 사람은 아,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의 과대망상의 음. 성향이 있다는 걸 인정해라, 임마. 그렇죠, 그렇죠. 인정해라. 너 음. 숨기지 마라, 이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되 음. 그거로 인한 너의 약점도 알고 음.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너의 긍정의 뭔가 이렇게 어 에너지로 좀 활용을 할 음. 그런 방법을 찾아봐라. 맞아요. 너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과대망상 있죠. 증세가 있거든? 대표님도 있고 저도 있고 맞아요. 과대망상 있어요. 애고가 그래서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엄청 찔렸고 엄청 그걸로 찔렸어요. 인해서 저도 엄청 찔렸어요. 엄청 질렸고 어, 거의 참여할 뻔했고 어, 맞아 맞아, 그랬어요. 맞아. 예, 맞아 맞는데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나의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측면도 있고 음. 진짜 스마트 S라고 그러죠. 막 음. 진짜 지잘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순화시켜서 다른 음.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아, 대한 현실적인 답을 좀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 챕터 보고 전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챕터를 보면 최근 2, 3년 사이에 유동성 과잉으로 스타트업 투자가 과하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네 밸류보다 2배, 3배의 치를 더 받고 막 100억씩 몇십억씩 끌어당겼던 최근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자기 도취에 빠지고 과대망상에 빠져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채용합니다. 저희 이렇게 뷰 좋은데 전부 다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페북이나 인스타에 과시를 하고 그 2년 뒤에 결과는 결국 지금 인원을 4분의 1로 줄이고 지금 뭐 무상 감자를 시키고 그러면서 주주들의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과대망상에 빠졌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나쁜 측면도 있지만 사실 취한 게 맞았다. 그 상황에서도 똑같은 돈을 저는 이제 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자문을 하다 보면 똑같은 돈을 투자 받고도 그렇게 늘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자제하고 더 리인하게 움직였던 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팀들은 지금 이제 상장 준비합니다. 2, 3년 사이에 그런 기업들은 이제 격차를 좁힐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버렸고 그 반대로 과대망상에 빠져서 에고 게임에 취해 있었던 대표들은 지금 주주들 피눈물 나게 하면서 동의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스타트업 대표들이 좀 꼭 읽어봐야 되는, 그 투자자들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그런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주제가 있을 텐데 네. 혹시 또 그 변호사님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네. 그런 메시지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보면 사실은 이제 동양에는 사기라는 텍스트가 있죠. 사기라는 텍스트를 보면 각 인간의 군상들을 정말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기는 너무 수천 년 된 느낌이라서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인간 보수의 법칙은 그 얘들이 프랑스의 군주부터 해서 최근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까지가 우리가 알 만한 인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데 요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같이 텍스트를 한번 볼게요. 이 18가지의 인간 본성의 챕터들 중에 9번째 챕터가 이제 억압의 법칙입니다. 억압의 법칙은 내 마음속의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68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본인의 어두움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어두움을 인지하면 무의식 속에 숨어 사는 창의적 에너지를 조종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 어두움을 당신의 인격에 통합시키면 당신은 더 온전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성을 발산해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하면서 얘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듭니다. 닉슨 대통령은 굉장히 강력한 리더였어요. 닉슨 대통령은 아주 마초적인 리더였고 강력한 파워풀한 리더였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본인 임기조차 마치지 못하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물러난 아주 굴욕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재선까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강력한 리더십이 한순간에 무너진 게 바로 이 닉슨의 어두운 면이거든요. 이 닉슨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닉슨의 가장 가까운 지인이 어떻게 묘사를 하는지 살펴보시죠. 레이 프라이스에 따르면 닉슨은 두 사람이었다고 한다. 밝은 닉슨과 어두운 닉슨. 밝은 닉슨은 유난히 사려 깊고 유난히 사람을 잘 챙기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문제는 어두운 닉슨이다. 어두운 닉슨은 화가 나 있고 앙심을 품고 괴팍하며 야비했다. 프라이스는 닉슨의 이 두 측면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서부터 리더들은 다 공감합니다. 정 대표님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한없이 긍정적이고 파워풀하고 너무나 자애로운 면이 있는가 반면에 또 쫌생이 같고 야비하고 계산적인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누구나 다 맞습니다. 있어요. 누구나 다 네. 있어요. 네. 계산적이고 그죠? 근데 거기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문제인데 이제 사실은 이 어두움을 부정하면서 닉슨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인정해야 돼. 나의 어두움을 알고 사람들을 직면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예.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 어떻게 되죠? 숨기고 더 키우게 된 괴물을. 그죠? 그쵸. 한번 음, 보시죠. 음. 키신저에 따르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나약하게 비치는 것이었다. 닉슨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당신이나 당신의 현실과 가깝다. 닉슨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강점을 강조하고 약점을 감출 수 있는 대외용 페르소나를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닉슨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다. 당신이 결코 인정하거나 확인하고 싶지 않은 어두움이 있다. 그 어두움 속에는 깊고 깊은 당신의 불안과 남에게 심지어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은밀한 욕망, 복수에 대한 판타지, 사람들에 대한 의심, 더 많은 관심과 권력에 대한 갈증이 자리하고 있다. 다 있죠. 정치인이든 사업가든. 그죠? 내 경쟁 상대가 시리즈 나는 A밖에 못 봤는데 B, C 받으면 막 미칩니다. 그죠? 그러면서 쟤가 나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두운 면이 사실 이게 폭발하면 사업도 안 되고 조직도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성격의 어두운 면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일단 한번 의식적인 점검을 당한 어두움은 그 파괴력을 상실한다. 아주 중요하죠. 의식적인 점검을 다하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 어둠이 파괴력이 상실되고 당신한테 어둠이 내보내는 신호를 감지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이 어두운 에너지를 생산적인 활동에 써둘 수 있다. 그림자를 보여줘라. 크게 보면 이것은 일종의 통과 의례이다.
이런 욕망과 충동을 일단 한번 내보이고 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인격의 한 구석에 숨어 비밀스럽게 활동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내면의 악마를 풀어주고 진짜 인간으로서 당신의 존재감을 더 높인 셈이다. 그렇게 그림자는 당신의 편이 될 수 있다. 요런 부분들도 저는 전적으로 너무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림자는 당신의 편이 될 수 있다. 그림자가 네, 인정하고 네, 숨기지 말고 인정하고 그걸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고 그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활용만 하면 되는데 닉슨은 그걸 숨기고 그리고 음, 시기심에 불타오르고 닉슨이 뭐 학벌이나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쟤들이 내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 뒷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백악관에 도청 장치를 심기 시작하죠. 그게 음. 이제 발각이 된 게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네. 그 아, 제가 동일한 챕터를 읽으면서 제가 네, 느꼈던 바는 뭐냐면 네, 이제 저도 지금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약한 나의 모습, 어떻게 그렇죠. 보면 되게 숨기고 싶은 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습성들이 있죠. 예. 되게 음, 이기적이고 뭐 쪽팽이 같을 때도 있고. 음, 근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의 그런 부정적이고 좀 약한 측면을 보완해 줄 수 있을 만한 파트너, 사람, 상대방, 예. 그 사람에 대한 뭐 약간의 뭐 되게 믿음? 그러니까 음, 사실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닉스는. 근데 음, 왜냐하면 다 자기가 이고지고 가야 된다고 약간 이겨야 집착이 있었기 되니까. 때문에. 음, 근데 그 집착을 좀 내려놓고 음, 상대방한테 손을 한번 내밀고 그 음,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 음. 상대방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일정 부분 헤어질 수 조각처럼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음, 조금 더 인격적으로 나 스스로 안정이 아니라 이렇게 음, 손을 맞잡고 안정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음. 그 조각 중에 뭐 일부 가까운 조각 중에 하나가 류 변호사님이고요. 네, 영광입니다. 뭐 영광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아, 팀원들 뭐 몇 음, 분 더 있죠. 예. 아, 예, 우리 멤버들. 근데 음, 그런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 인간이 되게 연약하고 혼자 안에서 그거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죠. 예. 그,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어두움의 본질들이 어두움이 이제 안 좋게 가는 포인트가 정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그 포인트가 같아요. 그걸 내 주위 사람들과 공개하고 연대하고 손을 잡으면서 나를 보완해야 되는데,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숨기니까 이게 골마 터지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의 좋은 면만 보여드리는 거 말고도 대외용 페르소나 이면에 있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파트너가 좋은 파트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사실 그냥 일례로 보면 지금 푸틴이라는 사람도 듭니다. 이런 비슷한 어떤 딜레마에 좀 빠져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전형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뭐 본부장님, 대표이사 뭐 이런 우리가 보기에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은 대부분 이런 고민들 속에서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자꾸만 강화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강력한 분이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근데 맨날 카리스마가 맨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게 불안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사회적인 그게 10년 이렇게 고착화되다 보면 그냥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약한 부분들이 덮어지고 계속 이상한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덮어지게 되다 보면 오히려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자주 느끼는 거는 저도 요즘 느끼는 거는 이제 이 인간관계를 전혀 다른 뭔가, 예. 그러니까 원래 항상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계속 떠받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새로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류묘사님도 이렇게 그, 그 EMBA 프로그램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기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전혀 맥락 없이 생뚱맞게 만났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새로운 자극을 얻게 되고, 맞아요. 네, 네. 그 사실은 이제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지속 가능하게 강한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약점을 오히려 인정해버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약점이 없다는 페르소나를 계속 강화되는 순간 위험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약점을 안 들키려고 과대하게 행동하고, 자기 약점을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니까 위험해지는 것 같은데, 내 약점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그냥 인정하고 자기가 먼저 오픈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무서울 정도로 강한 사람이구나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또 이제 책에서 그 좀 약간 투자자로서 이 공감됐던 분이 이제 동조의 법칙 네. 쪽도 재밌지 음. 않았나 싶은데 재밌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예. 공조의 법칙 우리나라에서 사실 너무 강력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 동조의 법칙이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 우르르. 사람들, 네, 남들이 하면 따라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제 자기 눈으로 절대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하우스들이 많지가 않아요. 항상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투자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가르마를 타야 될 때 딱 이야기를, 당신의 의견을 달라고 하면 앵커가 한 명만 있으면 우리가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을 살짝 빼고 저는 이거 굉장히 비겁한 본인들의 하우스의 절대적인 안목 자체를 스스로가 인정 안 하는 그런 방식의 투자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알트스 벤처스가 앵커 선다 그러면 당연히 전부 다 투자하려고 하죠. 그러면 본인들은 맨날 그럼 눈치만 보다가 좋은 하우스가 들어가는 투자만 할 것인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 동조의 법칙은 결국은 집단 속에서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면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절대적인 안목이 너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특히 이제 한국 보면 예전에도 뭐 무슨 뭐 롱패딩 롱패딩 뭐 아, 가방도 뭐 이렇게 음, 어떤 가방이 어떤 가방 막 음, 그냥 우르르 이렇게 지하철 타면은 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닐 때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심지어 외국 사람이 오면 야 이거 뭐 국가 지정 무슨 교복이냐 맞아요. 이럴 정도로 심각하게 느낀다고 하는데 아, 또 한민족이라는 사실 우리 민족도 되게 섞여 있는데 음, 되게 이런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음, 그래서 동조화의 원칙이 한국에서는 뭐 어느 나라보다도 더 심하게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독립적인 의사결정 이런 거 할 때 많이 내가 또 이렇게 무리에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아젠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음, 좀 돌이켜 보면은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도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게 또 그렇게 뭐 막 우리가 전 국민이 모두가 막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할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막 매몰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게 되게 어렵다. 근데 뭐 찰리 먼거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심리적인 그런 그 오류들을 우리가 무수히 많은 그 오류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 합리적이라는 생각 자체를 깨버려야 된다. 음.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되게 그런 측면에서 공감이 많이 됐죠. 예. 맞아요. 그 리더십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동조를 주니어들이 해야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리더들이 있어요. 야, 너는 뭐 네가 무슨 용가리 통뼈냐?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게 되면 그런 리더 밑에서 일하는 주니어들은 항상 이제 눈치를 보면서 다수의 선택에 그냥 편승하게 되는 그런 프리라이더로만 성장을 하는 건 거죠. 사실 성장이 아니고 그냥 유지만 하는 건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정 대표님이랑 가까이 한 수년간 지내다 보면서 제가 좀 정 대표님의 리더십, 모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정 대표님 리더십의 저는 가장 큰 강점은 주니어건 시니어건 그들의 안목을 키울 수 있게끔 믿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동주의 법칙을 저항할 수 있는 그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박수 쳐준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혹시 주니어들도 이 영상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권한을 조직에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간다면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시뮬레이션 해보는 주니어들과 그런 걸 시뮬레이션을 전혀 안 하고 맨날 상사 눈치만 보는 동조만 하는 그 주니어들은 3년 뒤에는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현 변호사님이 엄청나게 또 의미 있는 음. 화제를 또 던져주셨는데, 아, 이제 뭐 감사하게 제가 또 그런 어떤 그 원칙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어,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제가 2019년도에 되게 회사가 어렵었거든요. 예. 음, 창업해서 3년 차 돼서 힘들어지니까 이제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지만 한없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야, 이게 나이가 10살이든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그냥 배워야 도- 된다. 독립적인 의견을 가진 누군가에게 나는 영원히 배울 수밖에 없는 음, 존재구나라는 깨달았고요. 그때 19년도에 나에게 그런 방향성을 알려준 가장 핵심적인 책이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아,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류지현 변호사님이 되게 공감을 납니다. 원칙은 뭐 읽어야죠. 이 책은 바이블이죠. 이 두 책 바이블. 그냥 끼고 예. 자야 됩니다. 이번 추석 때는 이렇게 주무셔야 돼요.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거의 책 두께 비슷해요. 책 책 두께 두께도 거의 비슷하고 저는 이 원칙을 어디에서 만났냐면 2018년도에 이제 발리로 가족 여행을 연말에 갔는데 예. 발리에 있는 백패커들이 이 프린스플이라는 이 책을 수도 없이 그 본인의 가방 속에 넣어 다니는 걸 보고 저거 도대체 뭔 책이길래 쟤네들이 저렇게 많이 봐 하고 봤던 책인데 뭐 인생 책이에요. 투자자들의 무조건 필독서. 예. 그리고 진짜 그 겸손함을 좀 이게 저 책 원칙이라는 책 처음 시작이 본인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했는지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음, 본인의 실패, 본인의 실패 속에서 그 실패를 어떻게 하면 내가 시스테믹하게 음, 원칙을 통해서 극복할까가 원칙이었다고 하면 음, 지금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은 음, 그 원칙의 이면에 있는 음, 인간의 욕망들, 음, 그거를 해부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인생을 사는데 거의 동일한 방향성으로 도움이 됐는데 두 책이 다. 하나는 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됐고, 음, 인간 본성의 법칙은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안에 그 연료, 욕망, 예, 욕망. 음, 근원,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일까? 음, 사람들이 자기 잘난 욕망이 있고, 음, 숨기려는 욕망이 있고, 어떤 욕망이 있고, 이 바퀴가 이렇게 돌아간다. 음, 근데 이 바퀴를 잘 맞추려면 네 안에서부터 이 바퀴도 맞추고, 사람들과의 바퀴도 맞춰서 음, 시스템으로 돌려라. 또 음.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이 그 레이달리오의 원칙으로 또 연결이 되고, 음, 그래서 이게 참 독서라는 게 이렇게 융합적인 사고와 음, 어, 인생에 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에서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음, 듭니다. 음. 뭐, 그, 이 세계적인 그 철학자와 경제학자, 투자자들의 그런 그 경험과 학문의 총 집약체를 이 800페이지짜리 책으로 맛볼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행운인 것 같아요. 아, 그걸 뭐 어디서든 읽을 수 있게끔 또 전자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읽을 수도 있고 또 요즘 강연으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인간보호의 법칙은 보니까 여러분들 그 윌라라는 서비스에서 여러분 들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 출퇴근하실 때 한 지금부터 시간씩 그냥 틀어두시고 들으시면 되니까. 1.5배속으로 그냥 하면 한 달이면 그냥 다 읽어버립니다. 그런 것도 추천드려요. 이거 막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런 그 음성 서비스도 요즘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우리 X세대 우리 아, 아재들은 이렇게 또 벽돌책을 또 들고 다니면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딱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감성이 있는데 또 아, 요즘 이제 MZ 분들은 또 이제 그렇죠. 오디오 아, 음. 벽돌책은 싫어요 이러실 수 있으니까 네, 예. 저는 이렇게 또 막 띠지 붙이고 이런 거 안 되거든요. 똑같아요. 저도 이게 밑줄을 그어야 뭔가 네, 머리에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거 붙이는 거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아재. 아, 네. 예, 하여튼 너무 재밌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거는 그 돈투 서재를 저 혼자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이게 포맷에 너무 지겹다. 그리고 뭐 저도 좀 생각이 이렇게 단조로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함께 약간 토론을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했는데 오늘 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 한번 제가 네, 제 서재로 한번 초대를 할 테니까, 너무 좋아요. 그 예. 서재를 보면서 어떤 책이 좋다, 안 좋다, 요거를 와인 한잔 하시면서, 그 남자의 서재. 그것도 좋네, 괜찮을 것 좋네. 예. 좋습니다. 그 같아요. 조만간에 그 침투해서 제가 네, 그 류재현 변호사의 서재에는 어떤 책들이 있는지 네, 한번 잠입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제 다음번에 또 우리 인생책 그 책이 바로 나오면 또 진행을 하는 걸로 약속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